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역시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기업교육 전문가 이민영 교수님께서 같이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미녀분과 함께한다니 너무너무 설레이고 즐겁습니다. 네. 오늘도 멘토님께서 또 특별한 매력 발산법 많이 알려주실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DIY 자기소개서 첫 순서죠. 자소서 핫 트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자소서 핫 트렌드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서, 기승전 자랑, 복붙 넣어도. 네. 자, 기승전 자랑하면 당연하게 이제 기승전 결 마지막엔 자랑이겠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자소서는 읽기 싫다고 아하. 쓴 내용인데요. 네,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읽기 싫은 자기소개서 유형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결국 자화자찬으로 끝나는 기승전 자랑형. 네, 어느 회사에 지원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복붙형. 네, 복사해서 붙이기. 그쵸. 네, 자소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수 항목은 도외시 한 채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 동문서답 마이웨이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우, 자화자찬과 동문서답은 정말 넣어도 되겠습니다. 네, 어느 회사에 지원해서 똑같은 얘기를 갖다 붙이는 것도 네, 진짜 상가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즉 내가 왜 이 회사에 지원했는지 특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멘토님?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꼼꼼히 일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쵸.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내가 이 회사랑 이 직무에 정말 관심이 있고 나는 진짜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안 되는데 내가 왜 이 기업에 지원을 했는지 또는 이 직무에 지금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함께 이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 야, 이 친구는 정말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네. 거죠. 그 부분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아, 그렇군요. 취업준비생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소서를 쓰다가 실제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요구하는 답변이 너무 많아서 또는 뭐 질문 의도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의 내용이 너무 특이해서 이런 거라고 좀 하더라고요. 네, 어떤 질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서류 작성 포기하게 만드는 유형별 질문, 먼저 난해한 질문인데요. 나만의 뷰티란 무엇이고 왜 알려야 하는가?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이 왜 필요한지 정의하고 입사한다면 이러한 소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기술하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리급은 돼야 할 수 있는 질문도 있었어요. 네. 2015년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 이유와 이것을 회사에 접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라. 또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라. 그리고 최근 금융 트렌드를 하나 고르고 내 주장을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하라 등등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 어렵네요. 대리급이 아니라 과장급이 돼야 과장 정도 돼서 이게 일 처리 많이 해봐야 통찰력이 있어서 그렇게 네. 이건 진짜 회사에서 이끌어가는 질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위에서 지금 제시된 질문들을 잠깐 보시면은요. 네. 또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그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자료를 찾아서라도 얼마든지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 첫 번째 지금 제시되어 있는 난해한 질문들을 잠깐만 네. 보시면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뷰티, 화장품, 면세점, 유통, 백화점 아마 이런 쪽에서 네. 제시된 질문 같고요. 두 번째 대리급은 돼야 하는 그 질문들, 네네. 대리급은 돼야지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을 보면 아마 마케팅 직군에서 아마 제시한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지원한 기업이라던가 그 직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고 네. 또 지금 두 번째 마케팅 2015년 키워드에 대해서 제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해 넘어갈 때마다 늘상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있죠, 거잖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죠? 왜 트렌드라고 해서 트렌드를 또 해마다 분석을 해서 책을 내시는 교수님들 이렇게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책이라던가 그 정도의 자료들은 보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면 그러게요. 좋을까요? 네, 지원하는 회사마다 따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지원한 회사마다 일단은 회사도 중요하지만 직무가 가장 중요하죠. 네. 내가 어떠한 직무에 지원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조금 전에 주어진 질문은 마케팅이었었어요. 네. 마케팅 지원한 사람이 다음 회사에서는 회계 직군에 지원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면 직군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영역이 될 테고 네. 그러면 내가 어플라이한 회사, 내가 지원한 회사는 어떤 회사는 식품업계이고 어떤 회사는 의료업계일 수 있고 어떤 회사는 뭐 화장품 업계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의 직군이 정해졌다면 그에 관련된 회사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유, 저는 진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든든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많은 취업 컨설턴트와 네. 이 엄청난 네분 이 대가분들께 나오셔서 정말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이름하여 취업 어벤져스 팀이 이게 진짜 이렇게 완전히 정말 쪽지게처럼 강의를 해주는데 네. 당연히 이게 너무너무 좋은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고 그렇죠? 보니 맞는 말이네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력을 높이는 자기소개서 쓰기 그 비법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네, 이민영 멘토님 오늘 저에게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비법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성향들을 알아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예, 그 성향에 대해서 각기 서로 다른 어떤 매력 발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 유재한 씨는 만담가형이었고 네, 우리 만담가형이었어요. 네. 보민 씨는 독재자형에 조금 독재자형이었어요. 가까웠었는데. 네. 네. 근데 저 좀 억울해요. 저희가 왜요? 그렇게 독재자형 같지 않은데 아니. 약간 질문에 개수가 좀 적어서 그렇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좀 근데 드네요. 보민 달 씨 지켜보니까 독재자 괜찮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고 나쁘고의 네. 얘기는 아니고요. 네. 독재자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는 조금 재미있게 가져가려고 한 거지 나쁜 유형이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을 숨기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네. 장점을 찾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재자라는 건 이제 주변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있어요. 살짝, 아주 살짝 있는데, 네, 조금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직 안 끄집어냈을 뿐 마음이 착해서 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자기 안에 본능이 있는데 좀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많이 못 끄집어내는데 이게 좀 있더라고요. 네, 살짝,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마다 서로 다른 어떤 매력 발산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식이 있나요? 야, 매력 발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예, 저 공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거는 뭐가 있냐면 유재석 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배려가 많고 착하시고. 예, 착하시고 네.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한다고 그분하고 똑같은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나만의 매력을 찾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나만의 매력을 발산하는 방법. 네. 본격적으로 배워볼까요? 네.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딱 누군가를 딱 쳐다봤는데 네.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 네. 라고 느끼게 되는 그 제일 처음 순간 그게 언제인 것 같으세요? 언제?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첫인상에서 결정 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이럴 때 가장 매력을 많이 느끼는데 여자분들께 설레일 때가 이럴 때 설레는데 반전 매력을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이런 네. 걸 했을 때 얘가 이런 걸? 이러고 굉장히 깜짝 놀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설레는 것 같아요. 보미 맞아요. 씨. 저도 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전 매력. 보미 씨가 가끔 독재자 같을 때 좀 매력이 나오나요? 매력이 그럼요. 기가 막히죠. 카리스마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네. 우리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보면 볼수록 어떤 반전 매력이 보여져서 야, 저 친구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 어떠한 직업들은 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초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도 효과라는 말은 뭐냐면 처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그 정보가 굉장히 오랜 시간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방해하는 어떠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정보로 우리는 좋다. 네. 아니면 또는 반대 어떠한 그 효과를 주는 것들을 우리 초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초도 효과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연예계가 아닐까요? 연예계죠. 예, 맞아요. 왜냐면 연예인들은 이미지를 팔아먹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많이 우리 볼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한테 정말 초도 효과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이런 이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네. 아역 배우들 있어요. 네. 그죠? 네, 네. 아역 배우들이 성장을 해서 성인물을 찍으려고 할 때, 성인 드라마를 찍으려고 할 때 그 네네네네. 느낌 아시죠? 이상한 것 어렸을 때 같아요. 모습이 너무 많이 네. 나타나는 이런 맞아요, 것들도 맞아요. 예가 되고요. 그것도 초등학교요. 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처음에 데뷔를 했는데 네. 악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맞아, 악역으로 맞아. 시작을 하면 두 번째 이미지 변신을 할 때 굉장히 애를 먹는 네.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를 다 초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 첫인상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곳이 어디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네, 늘 일단은 중요하죠. 취준생들한테는 면접 볼 때 정말로 중요하고요. 저희들도 중요하지 않나요? 처음에 일을 할 때 만나요. 아, 그러시죠. 그러면 맞아요. 딱 어떨 것이다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은 매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초두효과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정말 신기한 게 딱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웬만하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초등학교의 이미지 때 왠지 이분이 이럴 것이다 그러면은 틀린 경우 없이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맞아요. 초등학교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특히 네. 매력적인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특히 외모가 뭐 꼭 잘생겼다거나 뭐 부자라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네. 그냥 끌리는 사람. 네. 그런 게 진짜 매력이겠죠?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딱 보고 처음에 서로를요? 끌리는 사람. 저 사람 되게 끌린다. 어떤 부분에서 끌린다는 걸 느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똑똑할 때 그리고 뭔가 진행 잘할 때. 너 말고 다른 사람 있을 수 있잖아. 우리 매력적인 사람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네. 후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순간 나는 유재환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딱 생각이 나. 오. 이런 게 매력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왕이면 네. 면접을 여러 명이 보는데 5명, 7명, 10명 이렇게 면접을 본다고요. 그쵸, 그쵸. 근데 그중에서도 왠지 모르게 내가 좀 그런 사람이면 참 좋을 것 같고 네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 우리처럼 사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그런 사람이면 참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매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좀 이렇게 끌리는 힘을 발휘하는 무언가가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볼매라고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럼요. 볼메 타입도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에펠탑이라고 아시죠? 에펠탑. 네. 프랑스 파리에. 파리에. 에펠탑 효과라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요. 네. 우리 에펠탑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네.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프랑스에서 철탑이 이제 만들어질 계획을 하고 세워지게 네.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의 그림이 딱 떠오르시잖아요. 네. 굉장히 고풍스러운 맞아요. 이런 낭만적이고. 도시. 네. 그런데 그 안에 철탑이 높은 철탑이 차근차근 건설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야, 우리 도시랑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런데 일단 짓기로 했으니까 진행을 하고 네. 20년 뒤에 철거를 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근데 실제 철거를 해야 되는 20년 뒤가 됐어요. 네. 근데 20년 동안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버린 탑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프랑스 파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대표적이죠. 에펠탑인 네. 게 맞아요. 맞아요. 상징이죠. 예, 이걸 그래서 저희들이 에펠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단순 노출 효과. 단순 노출 네, 그게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멘토님 말씀이라면 많이 노출하는 게 다시 말해서 많이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수많은 지원서를 보는 인사 담당자한테는 짧은 시간에 골라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네.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그런 자소서를 쓰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방법은? 뒤돌아보게 예. 만드는 매력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은요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게 네네네. 사실은 이렇게 외모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들 우리가 진짜 뒤돌아보게 되는 사람들이 네. 있죠. 네. 근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어요. 목소리라던가 네. 말투라던가 뭐 걸음걸이도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하시니까 저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 내실이 좋다는 얘기이신 거죠, 약간? 맞아요. 제가 네. 쉽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이런 경우죠. 우리 백주부 아시죠? 백주부 아저씨, 네네. 백주부 레시피 잘 아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음식을 되게 쉽게 만들어요. 네, 별거 없어요. 쉽게 좋아요. 똑같아. 아니, 얼굴이. 네, 근데 어쨌든 많이 설탕을 쓰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백종원 씨가 늘상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요리를 하는 게 아니다. 음식이다.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는 거다. 네네네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굉장히 많은 셰프들, 전문 셰프들이 TV에 출연을 해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요. 그 셰프들의 음식보다는 백주부 레시피를 안 따라해본 분은 아마 없을 없을 거예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매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네. 정감이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자기소개서를 쓰는 취준생들도 돌아와서 어떤 매력 전술을 써야 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 공식을 조금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두 가지 공식 중에서 일단 첫 번째는 매력적인 사람은 저돌적이기보다 우회적이다. 우회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너무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네. 있죠. 그쵸. 그리고 좀 나를 잘 포장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저돌적, 약간 강한 표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부드러워도 요즘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너무 저돌적이면은 거부감을 줄 수 있고, 좀 저희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네. 여성이고 사회생활을 한 지 제가 20년이 넘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여자가 일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세야 되고 강해야 되고 남자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왜 더 이렇게 오버하는 듯한 어떠한 행동들을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세고 강하고 조금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우세했었던 게 맞죠. 근데 우리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우리 금융 회사에 여성 CEO신데 손병옥 대표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그분이 예전에 한번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연한 사고와 감성적인 접근이야말로 우리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강점이다. 근데 이게 여성만 이야기하신다라기보다는 네. 이게 지금의 어떠한 대세로 조금 변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세고 잘난 사람들만 있으니까 조금 유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따르면은 유연한 사고와 감성적인 접근이 왜 좀 중요한지 그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양성인 거죠. 우리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기업의 역사가 한 100년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네. 100년 동안은 일단 발전을 해야 되고 발달을 해야 되고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리더십이 강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가 돼서 사회를 움직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회사가 다 발달할 만큼 발달을 많이 했고 많은 제품들의 기술이 혁신을 많이 이루었고 이제는 그 안에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의 트렌드하고는 조금 다른 무엇. 네, 그렇다 보니까 리더십이 강한 사람, 1등만 하는 사람, 센 사람 보다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 감성적인 접근이라던가 유연한 사고를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은 우회적인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취준생들은 자기소개서에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단점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회적으로. 네. 단점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서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해도 돼요. 예. 그런데 그게 또 너무 자랑이 되면 그쵸. 우리 아까 인사 담당자들이 네, 자랑만 많이 나열되어 있는 거 네.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조금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거는 우회적으로 어떤 거는 저돌적일 수는 있지만 살짝 우회적일 네. 수 있는 방법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더 좋죠. 장점은 직접적으로, 단점은 단점은 우회적으로.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혹시 두 번째 공식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공식은요. 네. 1등만 지향하지 않는다입니다. 맞아요.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어느 조직의 사회에 1등만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리더십이 강한 사람만 있어요. 네. 정말 그런 사람들만 이 조직 안에 우글우글 하다면 네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우리 배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요. 산으로 네, 가요. 산으로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1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기소개서에 이런 거 쓰는 난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리더십을 발휘한 내용을 뭐 작성하시오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네,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잘 보시면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있어요.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무언가를 이끄는 장 또는 1등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조직 안에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작은 뭐 동아리 활동일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일 수 있는데 나는 1등 리더 팀장으로 일은 하지 못했지만 네. 서포터의 역할을 열심히 해서 우리 팀을 1등으로 끌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는 정말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1등만을 해야 된다.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해야 된다는 강박은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모형 인물 누가 있을까요? F라면 생각나는 분 누구 있으세요? 잡수요. 잡스가 있죠. 네. 자, 근데 네. 공동 창업자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워즈니악이라고 네, 하는데 스티븐 워즈니악.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공동 창업자이지만 네. 왜 조금 약간 뒤에서 물러나서 소프트웨어 역할을 잘 해주실 분이죠. 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아시잖아요. 네. 타이거 우즈도 옆에 캐디가 정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고 있는데 캐디 잘 아시잖아요. 우리 네. 캐디의 역할이 그냥 골프채를 들고 따라다니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야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조언도 해주고 코치의 역할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참모형 인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참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좀 나서지 않은 내용적인 강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외형적이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사람들을 보고요. 네. 성격이 좋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갔는데 그게 잡혔던 것 같아요. 발표를 맞습니다. 잘해야만 자신 있는 사람이고 맞아요. 그게 좋은 거다 막 이런 맞아요. 거. 네네. 그런데 우리 콰이어트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수전 케이는 네.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그 옆에 네네. 참모형 인물이었던 네. 워즈니악 또는 간디 같은 인물들도 이제 있어요. 이런 네네네. 분들은 굉장히 내용적인 성격인데 그렇죠. 오히려 세상에 변화를 주는 사람들은 외형적인 사람들보다는 내용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성격이 조금 소극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오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예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네.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매력을 발산하는 두 가지 공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한 취업 준비생이 쓴 내용입니다. 네. 재한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 되면 되게 하라의 자세로 경영원서 번역을 완수하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생활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 기업에서 일할 당시 경영원서의 번역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자신이 있지만 생소한 경영 용어는 넘기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각종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넷 자료를 찾고 컨설턴트님께 성실하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또한 경영 관련 도서를 꾸준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번역에 대한 검수를 받을 때 아주 매끄럽게 번역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노력의 결과로 인해 경영학에 대한 이론을 섭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넘기 힘든 벽을 만났을 때 두세 배 더 노력하겠다는 자세로 한계를 뛰어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멘토님이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매력적인 자기소개서인가요? 지금 굉장히 잘 쓴 거 맞아요. 오. 넘기 힘든 벽을 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네. 그 노력을 두세 배까지 했다. 이런 부분들 본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좀 잘 작성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이 글을 좀 쓴 지원자가 더욱 매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지금 그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 중에서요. 네. 그 경영학 이론을 섭렵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론이 조금, 이게 예. 살짝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쵸.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네. 저돌적이기보다는 우회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섭렵했다라는 말 정말 누가 정말 진짜 네. 경영학을 전공하는 박사님이 보시면은 아주 좀 꽃방귀 그럴 수도 있을 것 나오시는 같거든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작성을 좀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두세 배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쵸. 우리는 잘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장점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정도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근데 만약에 제가 수정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경영학 이론을 섭렵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 경영학 책을 번역을 하는 과정에 경영학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돼서 나는 지금 뭐 관련된 뭐 공부를 하고 있다, 어떤 책을 더 읽고 있다, 네.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두세 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나는 그에 대한 적응력이 있다. 저 같으면 조금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새로운 표현이네요, 진짜로. 네. 네, 그러면 다음 자소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이번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못해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일본 여행객의 감독을 이끌어낸 적극성. 아르바이트를 하면 못하는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인 손님이 많았고 일본어 실력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본어에 대한 실력이 부족했기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틈틈이 일본어 회화를 공부하였고 자투리 시간에도 항상 미니북을 들고 다니며 일본어 회화를 연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어를 담당하던 팀장님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한국 관광에 대해 안내를 요구하는 일본인 관광객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알고 있는 일본어를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한국 관광에 대해 안내하였고 이를 통해 일본인 관광객의 만족스러운 한국 관광이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잘 못하는 일본어였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주변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일본인 상대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공부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내용인데 일하는 곳에서 그 필수였던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 이런 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경험한 걸로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접목시키겠다는 좀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원자의 성공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지원을 할 때 성공적인 경험을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고요. 어떠한 경험 안에서 이 친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가 표현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1등만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1등인 것처럼 또는 어떤 좋은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나는 배운 점이 이게 있다. 네. 앞으로 어떠한 점에 있어서 나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매력을 높이는 공식을 오늘 두 가지 배웠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이제 저돌적이보다는 우회적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라. 아니면은 이제 좀 산모형의 그런 인재가 되어서 내 성격을 약간 직무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하면 좋다. 이런 걸 좀 배웠던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우리 멘토님이 보셨던 자기소개서 중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었나요? 좀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성공 경험만 써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성공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리더십에 관련된 항목들이 꼭 포함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학생 중에 한 명은 스스로 생각을 할 때도 리더십이 별로 없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네. 친구들 있거든요. 있을 수 보면.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떻게든 잘 찾아가지고 팔로워 리더십이라고 있어요. 팔로워 네. 리더십. 야. 누군가를 따르는 리더십. 리더십. 네. 그래서 본인이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었던 참모의 역할을 했었던 부분은 많더라고요. 왜 조별 네.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네. 본인은 옆에서 사실은 리더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켜서 본인이 당당하게 2인자임을 밝히면서 이렇게 작성을 한 내용을 봤는데 저는 그게 훨씬 더 진정성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네.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들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감사합니다.